평생 동안 옛날에 짐승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의고 혼자서 바람같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짐승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짐승말을 알아들으니까 짐승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디를 가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떠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 임금님의 딸이 놀이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찾아주는 사람은 임금님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그 놀이개를 찾아서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놀이개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산길을 가다 보니 원숭이 3마리가 시끄럽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 귀에는 끽끽 하는 소리로만 들리겠지만 아이는 짐승말을 알아들으니까 원숭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훤하게 다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먼저 보았으니 내 것이야. 아니야, 내가 먼저 주었으니 내 것이야. 둘 다 틀렸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내가 알아맞혔으니 내 것이야. 이러고 시끌벅적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원숭이들에게 다가가서 무얼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원숭이가 갓을 내보이면서 그 갓은 뭐든지 죽이는 갓인데 그 갓을 머리에 쓰고 고개를 까딱하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원숭이는 호미를 내보이면서 그 호미는 뭐든지 살리는 호미인데 그 호미를 가지고 등을 푹 긁으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원숭이는 채찍을 내보이면서 그것은 뭐든지 평평하게 만드는 채찍인데 그 채찍을 탁 치면 산이고 강이고 모두 평평한 길이 돼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숭이들 셋은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자 이 아이에게 심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갓과 호미와 채찍을 달래서 갓은 머리에 쓰고 호미는 왼손에 들고 채찍은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박질로 저 건너편에 있는 소나무까지 가장 먼저 갔다 오는 원숭이가 갓과 호미와 채찍을 모두 다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들은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새 놈이 소나무를 돌아서 달려오기에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하고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등수를 매겼더니 그만 원숭이가 모두 그 자리에 발딱 넘어져 죽었습니다. 아이는 갓을 쓰고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원숭이가 모두 죽어버렸으니 큰일 났다고 생각하다가 손을 보니 호미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미는 뭐든지 살린다던 말이 생각나서 얼른 호미로 새 원숭이의 등을 북북북 긁었더니 모두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숭이들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명대로 못 살겠군. 가시고 호미고 채찍이고 우린 다 필요 없으니 그거 너 가져 하고는 숲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갓과 호미와 채찍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나무 위에서 까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사람 귀에는 까깍 하는 소리로만 들릴 테지만 아이는 날짐승 말도 알아들으니까 까치가 살려달라고 온다는 것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나무 위를 쳐다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둥지에 기어 올라가서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둥지 속에 있는 새끼 까치를 뱀이 잡아먹으려고 하자 어미까치가 그걸 보고 애가 타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갓을 쓰고 구렁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까딱하니까 그만 구렁이가 죽었습니다. 구렁이가 죽으니까 어미까치가 좋아라 하면서 새끼들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 싶은데 도울 일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임금님 딸이 길이 15자나 되는 놀이개를 잃어버렸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까치는 자기들은 숲속에서만 살아서 그런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새라면 세상 구경을 많이 했으니 알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또 걸어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농가의 황새떼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황새에게 임금님 딸이 잃어버린 놀이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황새들은 미꾸라지 99마리를 잡아주면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미꾸라지가 많이 사는 개울에 가서 채찍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개울이 편편한 길이 되면서 미꾸라지가 모두 길에 나와서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걸 잡아다 황새에게 주었더니 그 놀이개는 대궐 연못에 살던 잉어가 물어다 용궁으로 가져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또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 큰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강가에 거북이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지만 아이는 거북이가 입만 뻥끗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용궁에 사는 용왕 딸이 병이 나서 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북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용궁 가는 길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들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광물을 탁 치니까 용궁이 나왔습니다. 용궁에 들어가 보니 벌써 용왕의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아이가 용왕에게 가서 자기가 용왕의 딸을 살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딸의 등을 호미로 북북 긁으니 용왕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용왕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용왕은 자기 딸을 살려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대궐에 살던 잉어가 15자나 되는 놀이개를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왕이 곳간에 가더니 큰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온통 놀이개가 수북히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중에서 길이 15자 되는 것을 골라가지고 용궁을 나왔습니다. 이제 놀이개를 찾았으니 대궐로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대궐에 가서 임금님에게 놀이개를 척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공주님의 놀이개를 찾아왔으니 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본 임금님의 낯이 찌그러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이고 보니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저런 거지 같은 아이를 사위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아이를 잡겠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얼른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발딱발딱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 죽고 임금님만 남았습니다. 어찌할 테요? 약속을 지킬 테요? 안 지킬 테요? 아이가 임금에게 묻자 임금은 약속을 지킬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호미로 죽은 군인들의 등을 북북 긁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이는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 잘 살다가 나중에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송송산도 하나라